저는 14기 상담나무 정유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번아웃 멈춰 비실이 상담교사의 소진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비실이 상담교사는 저를 지칭한 말인데요. 왜 비실이 상담교사냐 하면 제가 필라테스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근육봤어요. 그런데 신생아 수준의 근육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할까 하다가 비실이 상담교사 넣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번아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탈진 증후군 또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면서 주로 작업 환경에서 쓰이는 장기 피로와 열정 상실의 심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주로 만성적 업무 스트레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에너지 포괄, 소진의 느낌, 직능 효능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DSM-5에서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없지만 번아웃에 취약한 제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작은 것에도 스트레스를 잘 받는 개복치 스타일입니다. 이 개복치라는 생선이 사실은 생명력이 엄청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게임에서 이제 껄핏하면 뭐 죽어버렸어가지고 이 개복치가 이런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도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몸살도 하고 막 신체가 증상이 잘 나타나는 편이고 두 번째는 제 MBTI 얘기인데요. INTP로 정식 검사를 3번을 했었는데 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특징을 한번 봤는데 저랑 조금 많이 비슷했어가지고 제가 좀 매불수적이고 반골 기질이 있어서 조직 생활이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엄마랑 집에 같이 살거든요, 가족들이. 그래서 엄마랑 되게 자주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엄마가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학교에서 상담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는 상담교사고 집에서는 엄마 딸내미일 뿐인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뭔가 상담교사에게 요구되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 되게 따뜻하고 뭔가 엄마 말도 잘 들어주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듯 하지만 저는 그렇게 딱히 부합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출근을 싫어하고 퇴근을 집에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출근을 출근 싫어하고 퇴근에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네. 우선 이렇게 4가지 특징이 있었고요. 소진이 왔다는 건 저는 어떻게 아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외모에 대한 현저하게 떨어지는 예측입니다. 저는 딱 계약하고 한 3일 정도 좀 열심히 일단 화장을 하고 머리도 이렇게 좀 말고 학교를 가요. 근데 3일 한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래도 세수는 하고 가는 정도. 굉장히 후줄근하게 다니는데 이럴 때 좀 힘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좀 자주 아파요. 아픈 시기가 또 있더라고요. 좀 이제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수기랑 비수기가 조금 있는 점이 있어요. 성수기 이렇게 딱 지나고 이제 널널하다 이렇게 할 쯤에 몸이 이렇게 아파지는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짜증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저희 학교에 발령이 4년 차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텐션감이 되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가 좋아서 그런 건지 만만해서 그런 건지 속을 자주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참지 않고 이제 짜증을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점처럼 뭔가 세상만 차 귀찮아지고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나중에는 거울을 봤는데 눈빛이 동태는 날이 되고 좀 생기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래도 수비. 그래도 그렇습니다. 소진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이걸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까지는 저희 학교가 조금 수직적인 분위기가 엄청 강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결제 받으러 가는 뭔가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되게 무서웠어서 그런 거에 소진이 되게 많이 좀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쓸모없다는 느낌, 무력감도 좀 느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상담하던 친구들이 물론 상담이 성과를 발해서 안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차도를 뭔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뭔가 담임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를 해봐도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 뭔가 약물을 먹어봐도 뭔가 크게 변화된 게 없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학교에서 지식을 막 주입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대체 하는 게 뭐지? 뭔가 그런 저의 역할에 대한 그런 죄책감도 있었고 무력감도 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슷하게 좀 초등학교에서 제 역할에 대한 혼란감이었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좀 의뢰되어 오는 케이스들도 많고 자발적인 상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상담을 해도 내가 지금 이게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그런 언어적인 상담에 대한 제가 어려움을 좀 많이 느꼈어서 혼란감이 조금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임상장학, 동료장학 시간은 소외감, 좌절감, 분노감 등이 있었는데요. 뭔가 공개 수업을 하는 건 좋지만 그 틀을 엄청 맞춰줘야 한다는, 그러니까 저의 그 전공에 대해서 존중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런 이유로 좀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 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건 제가 일기장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뭐 상담도 수업도 생활지도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상담교사다. 능수능란한 상담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이런 텍타우스와 같은 반인반수와 같은 상담교사다. 인간이라도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새학기가 돼서 굉장히 괜찮았던 편이고요. 한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나무 선생님들께서는 다들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소진이 자주 오시고 약간 유리 멘탈을 가지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아요. 저의 대처 방안들을 이제 하나씩 선생님 만드는 거예요? 방법? 저의 대처 방안은 한 7가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조금만인데.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다른 것으로 환기, 몰입하는 것. 두 번째로는 마음의 공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보는 것. 마지막으로는 대충 살아보는 것.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작년에 보니까 진짜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앨범 정리하면서도 되게 좀 행복했어요. 말하는 거 어디를 가는지 태국 치앙마이랑 파이를 다녀왔었는데요. 되게 저 인생 여행으로 꼽을 정도로 좀 유유자적하고 한가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월에는 학원 가서 녹차 마시고 벚꽃 보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양산 한산공원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소개를 4월 그때 경주 이제 친구랑 같이 여행 다녀왔었습니다. 4월 됐네. 그 기내에서 실내 서핑을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생 친구들과 같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못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5월에는 부탄 가서 캠핑이라는 걸 제가 처음 해봤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7월에는 남해 남해도 갔었어요. 8월에는 서울 가서 이제 전시 보러 갔다고 이제 8월 발령 동기 선생님들이랑 뭐 제천에서 일주일 살기 뭐 이런 거 신청을 했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200만 원을 지원받고 갔다 왔거든요. 네,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8월에는 후쿠오카로 가족여행 갔다 왔었고 10월에는 세종 공주 다녀왔었는데 세종에 교육부 있으신 거 아세요? 교육부를 한번 다녀왔어요. 파란의 크리스마스란 영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라서 엄청 다녀왔었고 마지막으로 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 마지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이 소진 태초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공간의 이동이 많은 것을 바꾼다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학교와 집에서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있어도 여행을 다니면 텐션이 확실히 높아진 저를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지만 이런 걸 느꼈고 두 번째로는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특히 해외에서 만나는 한국 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네, 에너지를 좀 많이 얻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해외에서는 유럽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한국에서는 되게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확실히 그런 게 많이 느껴졌고 국내는 다니면서 국내에 볼 게 뭐가 있지 했는데 진짜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채워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도파민 충전하기. 저의 도파민은 우선 일주일에 그 수요일마다 나오는 재밌게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임씬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것도 계속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도 진짜 좋아하는데요. 올해 또 가장 도파민이 터졌던 책은 이 홍학의 자리라는 스릴러. 그래서 좀 무기력하시다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한번 추천드리고요.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이라는 소설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 사강 작가님의 책들이 도파민이 터지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런 도파민 충전이 소진될 저의 좋았던 점은 일상 속의 나를 위한 순수 그 자체의 유희가 생각해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계속 배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항상 들었는데 이런 유희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내향형 인간에게는 일방향적이고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유희의 존재가 또 삶의 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 상담 받기예요. 저는 이제 한 9개월 정도 받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교원 힐링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1년에 10회기 이렇게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한 회기당 상담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죠. 10번이면 80만 원을 저축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상담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도 이제 올해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소득에 따라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산에서도 청년 마음 이름 사업이라고 해서 그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이렇게 모집을 해요. 시기별로. 저는 둘 다 참여를 해봤는데 집단 상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꼭 기회 되시면 신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담 받는 게 소진될 저의 좋았던 거는 우선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좀 생기는 에너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제 성찰과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뭔가 고통받았던 거는 사람들의 좀 편견 섞인 시선 그리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게 조금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도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으니까 괴로워했었구나 이런 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한 시야로 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학생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도 이해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되게 인지적인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꾸준히 운동하기인데요. 저는 주3회 퇴근 후 필라테스를 4년 차, 이제 4년 차가 됐어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꾸준한 운동이 소진신처에 도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선 그 하루를 굉장히 엉망으로 보냈어도 운동을 하고 딱 잠자리에 들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를 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뿌듯해지고, 두 번째는 육체적 고통은 무조건 정신적 고통을 이기더라고요. 막 그렇게 그 정신적으로 막 힘들었어도 지금 막 이걸 해야 되면은 이제 까먹어버리고 이렇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 하나를 가진 느낌이라서 뭔가 그냥 아무리 운동이 가기 싫어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관성처럼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엄청 개운해지고 그런 루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근한 만남들 가지는 건데요. 끈끈하지 않고 조금 스근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스근한 만남들은 저희 작년 동학여 선생님들 계셨는데 진짜 엄마처럼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고마웠었고, 독서 모임 시간이 되면 한 번씩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데이트, 이제 각자 직장 가지고 하니까 바빠서 잘 못 만나는데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발령동기 선생님들이랑 이제 같이 여행 다니고, 상담나무 선생님들과 그런 토크하는 시간 참 좋더라고요. 이런 스근한 만남들이 소진대처에 좋았던 거는 행복이라는 게 뭔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생기는 거지만 소중한 관계로부터도 온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느슨하고 소소한 소통이 주는 힐링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속되어 있지 않고 수직적이지 않은 관계다 보니까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같이 공존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저는 에너지를 많이 받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템플스테이입니다. 저는 이번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종교 대통합이라는 목적으로 집에서 문수하면서 템플스테이를 했었는데요. 템플스테이를 했었고, 이런 템플스테이를 하고 저는 그날 이제 뭐 바디 스캔, 명상 이런 걸 해요. 하면서 되게 이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 좋았었어요. 우선은 자연이 주는 치유감 그 자체가 있었고, 절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무병장수할 것 같은 그런 정성스러운 식단을 나한테 이렇게 먹여주는 것 자체가 전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바디 스캔 명상하고 산책 명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렸던 적이 진짜 많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는 더 정기적으로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험형 상담 워크숍에 참여하는 건데요. 우선 체험형 상담 워크숍에 대한 바로 상담나무죠. 상담나무에서 배운 도구들로 작년 한 해 정말 아이들과 즐겁게 활동을 했었고, 아이들이 하고 나서 반응이 진짜 좋아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또 언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 뭔가 엄청 뭉클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좋았고, 작년 하반기에도 이제 게슈탈트 예술치료 워크숍이라는 걸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도 들으면서 저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오늘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체험형 상담 워크숍이 소진대처에 좋았던 거는 일단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워크숍이지만 제가 치유받고 오고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져서 온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 8시간 이상의 숙면과 저는 학교에 이제 한 명이라서 뭔가 울어볼 때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상담께서 블로그를 이렇게 막 훔쳐와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것들 좀 어떻게 사시나 이렇게 한번 보고 좀 이제 꾸준하게 독서를 하면서 치유를 되게 많이 받고 일기도 자주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에너지를 많이 얻어갔었고요. 지금부터는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환상여행을 떠나보아요 입니다. 자리를
나의 벤치가 다 되셨을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환상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본을 읽어드릴 건데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모두 눈을 감고 나를 따라 가상의 환상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아보세요. 자신의 몸을 알아차려 보세요.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는 부분을 이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단지 알아차려 보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오면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세요. 한두 번 정도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내쉴 때 하 네, 됐습니다. 이제 제가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며 여러분을 가상 여행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따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느껴보세요. 자신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원하면 따라오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변엔 온통 나무들이 있고 새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숲속 길을 걷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양쪽 길을 따라 작은 꽃, 야생화, 바위들이 있어요. 가끔 작은 동물들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는 것도 보여요. 언덕을 올라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저 건너편에 보이는 산으로 가고 싶어요. 새가 되어 나아가 봅니다. 건너편 어떤 바위에 도착한 순간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그 앞에는 동굴 입구가 있어요. 동굴 안에 벽들을 살펴보니 복도가 나 있어요. 복도에는 많은 문들이 있고 문들마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순간 나는 내 이름이 새겨진 문 앞에 와 있어요. 자, 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만의 공간을 둘러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바로 지금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기 무엇이 있나요? 실내입니까? 바깥입니까? 그 방 안에 누가 있나요?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동물이 있나요? 아니면 아무도 없나요? 그 공간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기분이 좋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좋지 않게 느껴지나요? 준비가 되면 눈을 뜨고 다시 우리가 있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연필과 색연필을 가지고 자신의 공간을 그려보세요. 그리는 동안 말은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하면 속삭이는 작은 소리로 말하세요. 최선을 다해 자신의 공간을 그려보세요. 상상하며 느꼈던 나의 감정을 색이나 모양, 선으로 이용해서 그려도 됩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없으니 그저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이 본 것을 그려보세요. 약 10분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환상 여행을 통해서 살펴본 나만의 공간을 그림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10분 동안 그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림 중에서 배워보고 싶은 것 하나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침대를 골랐었어요. 배워보고 싶은 것 하나 고르셔서 종이나 아니면 포스트잇에 조금 써서 붙여주세요. 내가 빠져서 너무 공감 있다. 정말 잘 그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화상 선생님은 좋겠다 이러고 막 그림 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거 무슨 생각하셨지? 생각보다 그림 그리죠. 진짜 좋아. 지금부터는 모두만에서 종이를 오른쪽으로 넘길 건데요. 집단원들은 이제 그림 주인이 되어보고 싶은 것에서 질문을 하나씩 남기실 거예요. 포스트잇 사용하셔가지고 질문을 써서 적어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실제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고요. 침대야 너는 누굴 기다리고 있니? 침대야 어떤 생각을 하며 사니? 침대야 너가 가장 싫은 건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나씩 오른쪽으로 넘겨가시면서 넘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다시 가면 지금부터 다른 집단원 분들께서 남겨준 질문을 보고 이제 내가 되어보고 싶은 것이 되셔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야 너는 누굴 기다리고 있니? 뭐 이런 질문에 저는 유나를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침대가 되어서 답변을 생각하고 적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보고 싶은 것이 되셔서 답을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을 달아? 벌써 감사가 없나?
하면 지금부터 여기에는 삶과 연결지는 질문들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주제기도 괜찮고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을 고르셔서 뒷면에다가 글을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 개 고르셔도 되고 여러 가지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을 많이 들이진 못할 것 같고 5분 내로 글을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항상 자신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셔서 제목을 지으셔도 괜찮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현인들께서는 바로 모둠에서 소감을 나눠주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얼추 다 하신 모둠에서는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긴 한데 별건 아닌데 네. 사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어려웠는데요. 네, 네덜란드어에 닉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닉슨이라는 단어는 멍 때리기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말 다들 열심히 사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20대 한 초반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왕 즐길 필요성을 제가 잊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순간순간의 의미를 가지고 회복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살고 있고요. 가늘고 길게 무병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저는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의미였고요. 네, 이상으로 저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